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대 보급률은 50%로 두 집 중 한 집에는 비대가 있다는 뜻인데요. 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손은 물로 씻으면서 엉덩이는 왜 휴지로 닦아? 하고 말할 만큼 비대를 향한 무한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 아닌 못 쓰겠으니 책임져!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된 비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비대의 발명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10년 프랑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비대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이 비대를 썼던 이유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혹시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치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십자군 전쟁 내내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 많은 기사들이 치질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전쟁도 힘든데 치질이라니. 심지어 볼일을 보고 낡은 천이나 나뭇잎, 지푸라기로 닦아야 했는데요. 당연 어려움이 있었겠죠? 때문에 프랑스 기사들에게 비데는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비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돈 많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사용한 비데를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의자와 욕조를 합친 것처럼 생겼으며 조각과 무늬를 넣어 화려하게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생필품이 아닌 플렉스 용도 같죠? 심지어 화장실이 아닌 드레스룸이나 침실에 두어 하인이 직접 비데에 물을 갈고 비워야 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냄새 걱정은 안 했나 봅니다. 프랑스 황제 중 비데에 푹 빠진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나폴레옹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비데를 챙겨 다닐 정도였다니 비데를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 짐작이 가시죠? 생전에 나폴레옹은 은으로 만든 비데를 사용했는데 유언장에도 아들에게 내 은비데를 유품으로 주어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비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현대식 배관이 들어오면서 비데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우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침대 옆이 아닌 화장실에 놓이게 되면서 수도꼭지도 달렸고요. 이 비데는 우리 눈에는 좀 어린이용 세면대처럼 보이는데요. 남부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런 모양의 비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이게 비데? 싶겠지만 여기서 엉덩이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는다고 하니 기술과 문화 차이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앉으면 따뜻하고 바람까지 나오는 비데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비데를 제일 사랑하는 나라인데요. 세입자에게 도배는 안 해줘도 비데는 해준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필수 가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비데 보급률은 무려 80%로 스마트폰보다도 높은 수치라네요. 우리나라에 비데가 도입된 것은 1983년입니다. 보급이 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거 수준이 높아지고 화장실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비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관심 때문에 비데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지금은 스마트 비데로 불릴 만큼 똑똑해졌는데요. 오염과 세균 번식의 위험을 예방해주는 스팀 노즐 청소 기능과 물과 습기에 강한 완전 방수, 그리고 원격 조정까지 된다고 하니 정말 스마트하지 않나요? 이제는 환경을 위해 비데를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비데와 환경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만들려면 무려 168리터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일상의 스마트함을 더해주고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비데. 이제 1가구 1비데는 필수가 되겠네요. 이번 스토리에서는 비데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십자군 전쟁 속 기사의 고통에서 시작해 프랑스 귀족 문화를 거쳐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과 함께 발전한 비데. 이제는 스마트함과 친환경성을 갖추며 오늘날 욕실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바스토리의 첫 스토리 어떠셨나요? 비데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풀리셨나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